자, 오늘 세 분의 저희 지역의 창업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물론 많은 기관이 있을 테지만 대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 기관을 모셨습니다. 우선 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동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로 그 대학 자원이죠. 진주에서 가장 큰 대학이고 그리고 풍부한 창업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의 박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이 선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 벤처 기업들이 이곳에 힘을 빌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기도 하고 R&D 역량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박윤영 수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협회가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업 생태계를 좀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진행하는 비대면 스타트업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포럼입니다. 매번 좀 도시를 옮겨가면서 좀 알려지지 않은 곳들을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진주를 꼽았는데 지난번 제가 창업 생태계를 알려주겠다 생각을 하고 이 조그만한 웹캠 하나 들고 진주 곳곳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사실상 다니면서 정말 여기는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도 되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포럼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당시 제가 이렇게 웹캠 하나 이 액션캠이죠. 액션캠 들고 다녔는데 촬영을 잘못해가지고 내용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시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신데 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창원 진주 쪽에 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은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우선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도 하시면서 그리고 간단하게 본인의 직책 그리고 어떤 기관이신지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별도로 기관 소개에 대해서 기관의 창업 자원이나 창업 지원 정책들 이런 소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 10분씩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 겸 네, 역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아, 센터장님 예, 네, 제운타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 창원에서 경남 창조경제혁신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영입니다. 저희 혁신센터는 전국에 19개가 있고요. 그중에 경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네, 반갑습니다. 네, 박상혁 교수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입니다. 제가 이제, 어, 대학교가 이제, 9개 대학이 창업 중심 대학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동남권을 부산대랑 같이 저희가 맡고 있는데요. 이 동남권의 그 놀라운 창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도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상국립대입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예수석님, 네, 네, 박윤현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제 산업자원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나 그다음에 창업 지원을 위해서 이제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서 이제 산업지원본부의 창업볼센터 부분을 맡고 있고 진주에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창업 지원 사업 저희 그리고 우리 기술원의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기술 시스템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세라믹 소재 부품 장비 쪽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세 곳 다 창업 지원에 있어서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꼭 지역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기관을 빌어서 여러 뭐 기술적, 인적, 여러 창업 지원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창조센터의 센터장님 먼저 그 경남 창조센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뭐 다들 비슷하다고 하는데 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다른 차이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경남 창조센터의 좀 차별화된 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센터가 이제 생긴 지 한 8년 됐고요. 19개의 그 지역에 나눠서 있는데 각자 이제 생태계의 조성,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 허브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업 허브, 스타트업 허브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더 저희 센터가 명확하게 정의를 한 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그 창업, 그 뭐랄까, 자원? 그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공간,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회의실이 있고, 뭐 이런 공간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 아니면 자기한테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 뭐 기술자들, 그다음에 투자자들 이런 인재,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가 있고 인재. 그세 번째가 이제 어, 투자, 자원, 돈. 결국은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사업비, 한꺼번에 R&D,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투자 자금, 투자 이런 자금이 필요한 거를 제일 좋아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사업하는 아이디어를 검증해주고 그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구매해줄 수 있는 고객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냐 이 요소가 이제 창업자들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경남 지역에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라믹 기술원이나 아니면 대학교 저희 경상국립대학과 같은 곳과 협력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생태계 조성을 해보다 보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게 도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시 단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생태계, 창원시 스타트업 생태계 이 경향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집적된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게 했는데 이렇게 경상국립대 교수님도 학교의 창업 자원이나 혹은 창업의 동향, 혹은 뭐, 창업과 관련해서 학교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발표 자료 있으면 보여주셔도 되고요.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발표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내용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예.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대학이 이번에 그 창업 중심 대학 사업뿐만 아니라 그린 스타트업 타운, 뭐 앞서 이재원 단장도 말씀했던 요 사업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최근 이제 교육부에서는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혁신 창업을 선도할 그 경성일대의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 진주에서 이제 창업한 기업들이었었냐,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LG, 뭐 삼성, 효성 이 3대 그 지역 그 대기업들이 이게 시작이 사실 진주에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수많은 재미난 시도들이 이제 진주에서 시작이 됐으며, 특별히 저희 대학교 내에서는 아미코젠,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회사도 배출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몽, 이런 회사들이 시작도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그 창업고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스스로 반성을 해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기업들이 진짜로 우리 경상국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잘 육성해서 컸다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창업자의 역량이 뛰어나서 잘 됐다는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DNA 구조나 그 분위기나 이 창업자 역량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이 잘해서 성공한 느낌들을 더 잘 모아서 이게 어떻게 시스템으로 묶어보면 어떨까? 그 자원들이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대학이 좀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들을 해서요. 지금 마침 저희가 잘 된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하는 창업자를 직접 육성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대학생들의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을 창업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갖춰졌으니 이제는 좀 판을 잘 만들어져서 이거를 좀 엮는 작업만 제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에만 해도 이렇게 창업 관련된 기관들, 뭐, 센터들 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좀 협력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도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여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관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모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당연히 진주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공감대 이걸 좀 만들어 나가고 특별히 그 중심에는 이제 대학교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도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어, 창업보육 인프라로 세워질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옆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지역 청년 혁신센터는 이미 또 있는 거고요. 이제 상평 등에 있는 혁신지원센터는 이제 곧 완공이 예정돼 있고, 혁신도시에 이제 국가혁신센터는 지금 막 완공돼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그린스타터라든지 문산에 이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총 6개의 창업 보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 여기에는 뭐, 세람 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창업 부스는 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우리 창업자를 위해서 통합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뭐가 어려움이 오히려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진주시나 유관기관이나 계속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창업자를 만들 수 있는 협력 체계,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고민거리가 우리가 이제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받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창업자들을 만들 수 도와주는 그 엑셀러레이팅 기능들이 저희가 더 자체적으로 가져야겠구나. 물론 얘도 민간 엑셀러레이터들도 많이 생겨야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대학 자체가 어, 기업가 정신도 함양을 하고 창업 교육도 잘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잘 교육분들이 실제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잘하자는 게 저희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들을 아주 잘하는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잘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함께 계시는 경남 청주경영센터의 뭐 이동현 센터님께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소연 사무국장님께도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박윤현 수석님과는 좋은 파트너로서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도 저희가 창업준신대학 사업으로 기회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5년간의 국비, 그다음에 대응자금 통해서 거의 연에 한 74억씩을 사업화 지원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또 유관기관들, 여기 계신 세라믹기술원과 경남청주도 같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부경대나 유니스트 창원대랑 이게 협력할 수 있고, 또 투자 기관들도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올해 이제 85기업을 육성할 예정이고요. 예비 창업 기업이 39개, 초기 24개, 도약기 기업들을 19개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실현실 창업이 3개가 육성해서 총 85개 기업을 육성할 예정인데요. 재미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85개 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했는데, 특별히 진주 권역으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동남권이라고 부르는 요 권역에 어, 교원 창업자들이 많고요. 특별히 경상국대 교수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권역에 있는 사대학 교수님들이 11명, 그래서 총 31명 정도가 교원 창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술 창업에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다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 혁신 창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저희가 더 차별화 포인트가 여러 개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에 9개 창업중심대학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경상국대만 20개의 경상국대 교원들이 창업을 하려고, 지금 20명이 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 숫자도 저희 한 절반도 안 되시는 대학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실험실 기반 창업, R&D 창업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것이 잘 되려면 나머지 전반적인 이 지역사회 분위기가 창업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문화를 좀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과 협력해서 창업팀, 청년 창업팀을 발굴하고 그 중에 또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또 그 중에 또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반드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옆에 유관기관과 같이 이제 창업자 발굴하고 인프라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늘 고민 사항이어서요. 저희한테 좀 같이
계신 토론자분들도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국립대가 저희 대학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지자체, 유관기관, 특히 창원대나 유니스트, 부경대 이런 데랑도 같이 이 판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들 좀 잘 사용하려고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진단하는 데서부터 판로 개척, 해외 시장 개척, 투자자를 잘 발굴해서 나가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도 키워드가 있는데 좀 사람이 좀 재미난 꿈을 꾸고 기업이 크고 좀 지역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창업하는 건 되게 힘드시는 것 같아요. 뭐 살기도 힘들고 물난리도 나고 뭐 그런데 좀 살기도 편하고 여유도 있고 이런 데 행복하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진주에서 이 출발점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과 잘 협력해서 이 일들을 좀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난리가 괜찮죠, 진주는 기후 환경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태풍도 좀 피해 가더라고요. 지리산이 있어서 그런지, 예, 여기가 물난리가 잘 안 납니다. 그 겨울에 또 눈도 잘 안 오고요. 예, 그래서, 예. 네, 천혜의 자원 조건을 갖춘 곳이네요. 제가 저기 사천에 그 사천 공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을 비교해 봤는데 일조량이 제일 날짜 수로 제일 많은 날이 있는 기억이 사천 공항이래요. 그래서 아마 우주항공청이 온 것도 그 배경이 있지 않나가.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이다. 그래서 지치고 힘드신 많은 분들 서울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진주에서 함께 좀 이 일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박윤희 수석님 혹시 많이 지치셨는데 진주 오셔서 좀 심신을 좀 많이 보강하셨나요? 네. 뭐, 세라믹 기술원이 서울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지 꽤 되셨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원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예. 얼마나 건강해지셨는지도 한번 자랑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주가 되게 안정적인 도시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5년 3월 달에 정부 지원 기관들이 이제 이전하면서 저희 기관이 2015년도에 3월 달에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9년 차인데, 9년 동안 특별한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적인 도시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공군교육사령부가 여기 있거든요. 공군 다 저기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기상 조건이 아주 좋으니까 공군교육사령부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 산업이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은 최적화되는 곳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공군 훈련소, 그다음에 사천 비행장이 거기 있는 이유가 사천 비행장 조건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탑 순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훈련량이 아주 많으니까 제대로 훈련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원이 1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요. 한국세라믹 기술원이 명칭이고 산업부 산하의 이제 기관인데요. 잠깐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됐고, 전체 화면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전체 화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국세라믹 기술원이 이제 출연 연도인지는 2000년도에 출연 기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 독립 기간이 됐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저희 진주를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연구개발 목적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좀 더 연구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본원은 이제 진주에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화면 하나 한 거는 기술원 소개가 좀 위주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세라믹이란 어떤 것이냐 해서 이제 저희 기술 홈페이지를 캡처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전통 세라믹과 첨단 세라믹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저희 기술은 둘 다를 이제 지원하는 전국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산업부 산하의 혁신 기관으로서 이제 연구개발과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세라믹 분야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분야에 다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환경 세라믹, 뭐 전자 세라믹, 바이오 세라믹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이 있고요. 저희 기술원 브랜치는 여기 이제 보다시피 진주 본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진주 본원 바로 옆에 여기 보이는 데가 이제 창업콜 센터고요. 여기 연구소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송에 또 이제 바이오 세라믹으로 특화된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저희 이제 시험 분석 기능이 일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교육 기능과 창업부 센터가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거점을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갖고 있고요. 어, 혹시 뭐 그 위성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이제 드론 사진으로 찍은 광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혁신도시이고 여기서 LH는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내 진주경 기장이고 저희 기술원이 요 두 개의 건물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건물 총 네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강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 진주 원도심에서 기준으로 봐서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초입에, 가장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사천공항까지 한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경상대학교에서도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류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R&D 할 수 있는 최적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도시는 여기를 이제 클러스터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혁신 클러스터 부지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진이고, 여기 이쪽에 부분이 이제 진주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청이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김시민대교입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된 김시민대교고, 한 반경 한 2에서 한 3km 정도가 혁신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기술원은 이제 여기가 연구동, 그다음에 여기가 행정지원동에서 대부분의 기능은 여기 그 지하부터 6층까지 연구 장비와 시설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각 본부마다 하나 정도씩 쓰고 있으면서요. 첨단 장비들은 뭐 각자 각 본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산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저희 이제 그 창업부 센터 2층에 위치해 있고요. 1층에는 첨단 세라믹, 세라믹 섬유 그쪽을 실용하기 위한 장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 2019년도에 여기가 그 연구개발 특구,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소 기업들이 지금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상대학교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면서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됐는데요.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13개를 육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7개가 들어와 있고, 여기 창업부 센터 기업은 14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14실에 1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 인력은 한 50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뭐 정규직, 무규직 다 합쳐져 있고 학생 연구까지 포함된 숫자이긴 한데 그중에서 연구 인력은 대부분 다 박사학위 소재로 13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라믹 쪽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 기능은 연구개발, 시험 분석 평가, 기술 지원, 정책 지원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뭐 연구개발에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이고 거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험 분석 평가를 내부 외부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산업군소적 지원본부에서 기술 지원, 창업교육을 비롯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 지원 이런 것들, 기술 이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정책 지원은 산업부에 이제 세라믹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기획하고 이렇게 그 보고서를 이제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기획을 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세라믹 산업의 통계를 또 저희가 도출해서 저희 기술원에서 주체적으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부는 이제 저희가 행정본부랑 그다음에 연구본부 이렇게 5개 본부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각자 다양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초안장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에너지 분야라든지 환경 소재, 이런 쪽에, 친환경 소재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새는 뭐 에너지 쪽이 가장 크니까요. 전자부품 소재, 공전자, 나노융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전자부품 쪽이나 소재 쪽에 그런 재료들을, 만들어내고 복합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주항공 소재 쪽에가 있는데요. 여기도 그 다음 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우주항공 쪽에 들어가는 소재라든지 바이오 소재, 이런 부분도 다 세라믹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주항공 소재 쪽이 들어가는데요.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그런 우주항공용 초고온 부품 소재, 이쪽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고기능성 세라믹 섬유에서 뭐 1000도 이상에서 견디는 세라믹 섬유를 전략물질로서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부분은 여기 이제 시제품 제작, 에로 기술, 그다음에 이제 특허 컨설팅, 마케팅 판로, 기술 이전 사업화, 창업 보육 이렇게 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세라믹 인력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송에 대한 간단한 얘기고요. 인프라 지원,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립. 그래서 이걸 요약하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기업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아까 그 단장님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공간이 기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업부에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지는 시설들,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집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라믹 분야로. 그래서 저희 기술원은 그런 그 창업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창업센터를 운영을 했고요. 서울에서는 한 20개 정도 기업들을 육성했고, 진주에 와서는 14개 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부원에 한 20개 정도 기업이 또 있고, 부천에 또 20개 기업 정도가 있어서 총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자 특성이 약간씩 다릅니다. 진주는 우주항공 소재 쪽에 또 이제 그 복합재료 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천은 도자 분야, 도자 분야가 생활 도자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천은 전기전자라든지 부천 산업이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전기전자랑 그쪽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로봇 쪽도 좀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해왔었고요. 주 주축은 이제 세계 창업센터를 기반으로 세라믹 소재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진주에 대한 포커싱이니까 이제 진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디 가나 창업부익 기반은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기청 창업센터가 전국에 아까 제가 보니까 257개가 있거든요. 25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술의 3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기청에서 전국의 창업센터 운영을 하면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경상남도랑 진주시에서 또 이제 별도의 지원 사업들을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지원비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총 3가지의 예산을 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업들 육성을 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경남 진주 혁신도시 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혁신도시 안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별도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입주 보조금을 또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강소연구개발 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또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지원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업센터 대비 2가지의 지원이 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에 혁신도시가 총 10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경남 진주가 이제 10군데 중에 한 군데고 그 다음에 전국의 혁신도시 중에서 강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중에서요. 그러면 2군데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거니까 257개 중에 2개의 센터가 연구특구 안에 소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2가지 정도의 지원제도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원의 자체 지원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창업센터의 자체 지원제도 이렇게 있어서 좀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그 기술원 본연의 기능과 창업센터의 기능, 그 다음에 지자체의 기능,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잘 아우러져가지고 좀 창업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강서특구 특화 분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경남 진주가 항공우주 부품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부품 소재가 붙어 있는 게 이제 저희 기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 연구특구, 여기 연구특구, 연구특구 이렇게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가 혁신도시에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혁신도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 뭐 대표적인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들이 있는데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힘든데 이쪽에 오십시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그 지원기관이라든지 전국에 가게 되면 서울은 너무나 치열하고요. 강원도만 가면 정말 기업들이 없어가지고 모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자대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진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한 3년 후에는 엄청난 인프라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후에는 창업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항공우주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기에는 최적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남도에 있는 이런 그 테마가 저희 진주 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진주 사천이
항공우주 부품 소재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좋은 창업지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별도로 이제 뭐 사천공항 얘기하셨는데 사천공항 국내 최고의 공항인 게 주차해가지고 비행기 탈 때까지 5분이 안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나 외부하고 활동도 너무 간단하고 진짜 그 시외버스 타는 것처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출장 오시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은 이제 다양한 인프라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육성,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기능에서 창업보육센터 기능에서 기업들을 육성해가지고 이제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기업들 중에 한 14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초교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 유일의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 외에도 뭐 투자를 받으신 기업들이 서너 개씩 지금 20억 이상씩 투자받은 기업들이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소기업들, 강소특구 그런 걸맞게 강소기업들을 좀 육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좋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는 특징적으로 저희 이제 한국사람의기술원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늘 외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 외의 기업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면요. 그래서 기업 유치의 역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자체 지원 제도를 좀 열거한 건데요. 네, 창업 지원, 뭐 기술 지원, 마케팅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한 거고 저희 기술에 또 자체 자금을 조성해갖고 20억 원 정도의 입주기업, 창업벌센터 입주기업만을 위한 동반선전 자금 20억 원을 이제 저리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충분히 쓸만한 정도의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시설적인 강점으로는 이렇게 안에 그 부품 소재 기업들이 연구 장비를 갖고 와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드 장치랑 그다음에 내부, 외부가 다 이렇게 최적화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업 기업들 이런 사례들이 있고, 예. 그래서 저희 진주에서는 뭐 어쨌든 진주 그 혁신도시 취지에 맞춰가지고 지역 육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졸업 기업들이 잘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기관이 각자 나름의 특색이 있는 이 창업 지원 정책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그 창조센터의 서부 분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분원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그때는 너무 짧게 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지금 창조센터가 창원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센터님. 예. 그 진주나 서부 쪽의 센터의 그 뭐 인프라라든가 혹은 이쪽 서부의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이 진주에도 그러니까 보육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없는 기능이 이제 생태계 조성 같은 거, 행사 뭐 이런 거는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없고, 그 창원에서 있고, 그 보육이라는 게 이제 그 입주 공간, 그다음에 어, 거기서 주력으로 하는 게 이제 바이오 그 지능 저기 바이오 진흥원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업종에 관련된 바이오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업화 지원받고 판촉, 그다음에 글로벌 지원, 전시회, 그다음에 어디 이제 카카오나 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입점 이런 분야의 산업이 많아요. 예, 그 분야에 바이오 쪽이면 특화돼서 서비스. 뭐 이런 그 제약 건강식품. 제품보다는 건강식 쪽. 예, 예, 예. 제약 뭐 그런 바이오보다는 건강식품, 식품 가공업 뭐 이런 쪽이 현재는 그런 쪽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는 창조센터에서 보는 서부 쪽은 어떠신가요? 현재 서부는 이제 서부 말고도 저희가 그 입주 공간 말고도 이제 그 클러스터라고 하죠. 진주의 집적 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거기 중증공도 있고 여기 경상대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도 있어서 훨씬 더 그 기술 집약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직접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진주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브센터는 그냥 현재 기능 또 서비스하고 있긴 한데 방향은 그쪽이 아니고요. 저도 기술 창업 쪽을 만들어가는 공간을 만들고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투자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투자 환경 말씀 주셨으니까 음. 그 진주의 엑셀러레이터가 현재까지 등록된 곳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이제 센터가 더 열심히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음. 진주 쪽에 투자하신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센터에서 직접 투자하신 것들이요? 진주 쪽에 투자한 거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는 걸 봐서는 크게 투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네. 예. 아까 이제 이지훈 단장님 얘기로는 한 10여 곳 정도 진주 기업들이 이 초기 투자를 받기도 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제가, 센터에서 투자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제 기억에는 지원 사업을 했던 사업비 지원을 했던 곳은 몇 군데 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뭐 이런 투자 환경이 그 창원보다는 진주가 좀 취약한 편이긴 한 거죠. 네. 창원하고 비교하면요. 네. 창원하고 비교하는. 그렇죠. 이제 그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경제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그거는 이게 특별히 진주가 열악하다기보다는 그 숫자 게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숫자가 더 많은 창업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마 숫자로 보면 평균일 것 같아요. 진주라고 특별하지 않고 양산, 김해, 창원, 진주가 그래도 경남에서는 제일 큰 창업 클러스터 후보지인데, 그죠? 그 숫자로 보면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평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창원이 또 제조 기반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지원 기간이 없을 때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원 기간이라는 게 세금을 들여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기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 그렇죠. 없을 때는 창업이 없냐? 창업이 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창업이 어떤 창업이냐 그러면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는 창업, 소상공인 창업,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본을 만들어내거나 대출을 통해서 사업하는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가만놔둬도 생기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투자,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된 위험을 실행하고자 하는 팀이 있냐? 그런 팀은 사실은 누가 안 도와주면 생기기 어렵거든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이유가 친구들이 지역에서 소상공인 활동할 것 같으면 지역에 있죠. 근데 팀을 만들고 투자를 받아서 미래를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인프라가 없다고 보니까 지역에 그런 창업 생태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여서 그냥 사업자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데이터로서 보는 창업 생태계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음. 어쨌든 그 자원을 많이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창업 지원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그 뭐 여러 이제 창업에 성공했다는 CEO의 기준을 판단할 때 무엇을 했을 때 성공했다고 보느냐 할 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말고 서양 쪽 관점에서는 시리즈 A에 투자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성공한 창업가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음. 저희는 워낙 시드부터 그 자본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하여튼 너무 이렇게 그 거품이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고 뭐 그런 데에서는 이제 저도 센터장님하고 동의하는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 교수님 뭐 학교에서 그 여러 정부 사업들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사업 통해서 많은 다수의 창업가들이 이제 배출되고 있을 텐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창업가들, 나름 이제 자생적인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혹은 뭐 지원을 잘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창업가들로 많이 이제 키워내고 계신가요? 그 전에 이제 학교 분위기가 원래 이제 규모가 워낙 큰 학교이다 보니까 특히 공대랑 이제 자연대, 농대가 이제 되게 강한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R&D가 워낙 좀 강했습니다. 저희 대학 자체가.
근데 R&D를 하셨던 분들의 대다수는 이걸 가지고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 사업화 이 정도. 그러니까 특허를 내갖고 많이 해야 이제 기업체에다 이제 기술 이전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창업을 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사실은 많이 없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뭐 실험실 창업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바람을 잡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0팀이나 발굴이 돼서 이제 갔는데 근데 저도 이제 다른 게 기관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데 심사를 가보는데 저희 대학에서 운영한 요번에 팀들을 보면은 되게 독특한 특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의 예비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R&D의 그 기술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당장 회사가 만들어도 매출 가능성은 떨어지더라도 향후에 투자 가능성은 꽤 높은 팀들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서 아까 이제 이동현 센터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숫자로 보면 이제 창원에 저희가 인구도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 해서 적고 창업자 수도 적지만 그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아니, 제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과연 어떨까 궁금한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 또 혁신도시에 있는 이제 세라믹 기술원 같은 기관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숫자는 적지만 양질의 자원들은 더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냥 추정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그 기술력 기반으로 해서 특허 기반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으로 시작한 것은 올해가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사이 좀 만들어 봐야죠. 아까 이제 세션 1일 때 이재훈 단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결국 이 창업을 보는 시점이 IT 산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스타트업이란 개념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업이라는 게 가볍게 창업하고 빠르게 망하고 나서 다시 또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반복들이 창업의 아주 질적인 창업가를 양성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조업 기반 창업, 특히 R&D에 기반한 딥테크 창업가들은 문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라믹 기술원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제 그 연구소 기업들, 나름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하신 곳들이 있는데 3년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갓 창업한 창업가들이 있는 그 많이 포진돼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게 3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창업가들의 뭐 이력이라든가 혹은 창업을 그렇게 쉽게 하고 빠르게 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기업이라고 봐지나요? 아, 네. 저희 기술원 관련된 창업보유센터에 입주했었던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뭐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하셨던 기업이나 기술 창업 쪽에 특히 이제 소재 쪽이나 부품 쪽에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 20대는 일단 없고요. 예, 거의 전무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30대 중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40대 이 정도가 창업을 많이 하시고요. 50대 이상도 하시는데 어, 학력도 상당히 높으신 편이죠. 이제 석사나 박사, 어쩔 때는 석박사급으로 따지게 되면 한 70% 정도까지도 입주기업 중에 차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이 일단 문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하던 분야에서 창업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파트에서 그래서 되게 다품종이면서 소량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 되게 다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물론 응용 기술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분야는 많아서 하긴 하는데요.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창업을 하게 되면 한 3에서 5년 정도 버티시다가 그다음에 좀 그 정도까지 버티시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시는 겨. 그다음에 특별히 투자를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갖고 작게 그 사이즈로 가시는 분야. 그리고 반드시 투자를 받아가지고 스케일업 해야 되는 분야. 그런 부분은 되게 적죠. 사실 학원력이 되게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졸업했던 기업 중에는 뭐 100억 이상 투자 받으셨던 기업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 있었었는데요. 그중에서 한 군데는 중간에 사업이 안 됐고 100억 이상 투자 받으셔갖고 500억 이상 투자를 그러니까 성공 스케일업 하셔가지고 나중에 엑시트를 이제 대기업하고 엑시트를 하신 데가 있거든요. M&A로. 그런 쪽은 되게 특별한 경우고요. 소재 분야가 넓긴 한데 되게 아주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 분명한 거는
본인이 이제 대기업에서 나오셨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셨든 간에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오랫동안 버티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제 그 창업에 나름대로의 성공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예,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투자 얘기를 하셨는데 제조업 쪽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도 있긴 한데 실제로 기업 가치를 높일 때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투자를 받으시려고 할 텐데 그래야지 이제 여러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쪽의 기술 창업 분야 쪽은 기술을 완성도를 높이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랑 동일하니까 그래야지 투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연구소랑 같이 협력하거나 대학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특별히 엑셀러레이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괜찮은 환경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투자 단계에 올라왔을 때는 뭐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많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시내버스 타니면서 이제 뭐 아니면 지하철 타니면서 이렇게 그 IR 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IR 하려면 서울까지 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창원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게 불편하긴 한데 실제로 그럴 만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투자 환경이 약간 열악하긴 한데 기술 기반의 제조업 기업들은 어차피 빌드업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이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시드가 진주시에 있는 시드가 있느냐 아니면 경남도에 시드가 많이 있느냐 그것 되게 중요하죠. 예, 시드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더 디벨롭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진주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있어도 없어도 예,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 AI 자료를 갖고 기술 창업이 아닌 분야는 사실 그걸 계속 빌드업 해가지고 투자자를 먼저 만나야지 투자를 갖고 다음에 가는 코스가 되니까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은 당연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아까 진주에서 뭐 오셔도 된다는 이유가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도 소재 부품 쪽은 이게 특별히 기술 기반 쪽은 첨단으로 갈수록 물류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작은 거를 만들어서 소형을 개발해서 물류에 크게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술 기반을 어디서 할 것이냐, 대학이나 연구원이 잘 최적화로 집적화되어 있느냐 그런 데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인력이나 기술 이전을 받거나 기술 협력을 하거나 이런 데서 집적화된 효과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투자 단계로 가고 아니면 투자 단계 필요 없으면 바로 어, 산업단지 싼 곳을 구해가지고 지방이면 싸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도권보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코스로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거죠. 정부 지원 제도도 좀 더 풍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창업 학년도 잘 따져보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그 경남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 아까 이제 저희 이재훈 단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제조 기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경남의 창업 생태계로 계속 주장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 박윤현 수석님도 마찬가지 그 맥락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경남의 창업은 그러면, 라이트한 청년 창업보다는 조금 더 무게는 있지만, 준비된 창업, 혹은 뭐, 조금 더 그 기술 기반이나 제조 기반의, 그런 잘 탄탄하게 출발할 수 있는 창업,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조 분야의 창업이라고 하면 뭐 공장이랑 그 정도 설립할 때 되면 이미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땅이 필요 쓰고. 과연 그거는 이제 뭐랄까 양식할 때 이미 애기들을 키워서 데리고 오는 거고 생태계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새끼부터 알부터 낳는 걸 원하는 거죠, 저기는. 새롭게 계속 예, 만들어내는 뭔가 근데 있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오라고 하는 창업자들 여기 모여서 컨퍼런스 하고 뭐 만나서 이렇게 네트워킹 해보면 제조보다는 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훨씬 많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제조 분야로 포커싱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서울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업을 특정화 해놓고 하는 분야는 뭐 큰 그림에서는 맞는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업종을 딱 픽스해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냥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주제든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냐.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 네트워크 안에서 들어와서 누구를 있고 사람들의 팀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 엔젤처럼. 그런 아주 기본적인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게 저희들 센터의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주 이제 국립대, 국립경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결국 그 연구소 창업이나 교원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새롭게 뭔가 끄집어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여겨지긴 한데요. 근데 한편에서 이런 그 투자업계에 있는 사람들 눈에서는 교원 창업이 가지는 그 되게 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뭔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이 교원 창업이 시도는 하겠지만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좀 더디게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막상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을 목전에 뒀을 때 정말 자기를 헌신해 가면서 마지막 포인트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몇 번의 실패를 맛보시고 그냥 접어버릴 경우 또 투자자들이 이런 이 교원 창업의 병폐에 대해서 항상 또 실망도 하시고들 하더라고요. 교원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떤 트랙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단순 그냥 창업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좀 이어달릴 수 있게끔 꾸준히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줄 만한 이게 아까 제조 창업의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냐랑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 제조 기반 창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소상공인 창업부터 이런 게 분위기가 떠 있는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 창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대학 전반적으로 창업하려는 분위기, 학생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창업 분위기,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도 막 해보려고 하는 여기가 막 물려서 하는 시작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플릭스 시작은 비디오 대여점 하다가 넷플릭스 됐고,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책 팔다가 지금 아마존도 같이 혁신기업 됐듯이, 그러니까 소상공인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그게 혁신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다 창업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래야 이제 교수들도 영향을 받고 학생들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교수님들은 창업을 하지만 교수님의 제자인 석박사들이 교수님의 그 아이템 갖고도 창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실질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 특별히 석박사들이 창업을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교육을 지금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학생들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창업을 다양하게 해보는 시도들을 만들 반면에 실제 석박사들은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대학의 같은 기능들이 중간에 교수님들이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도록 계속 프로그램들을 밀어드리고 격려하고 계속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 자체가 이제 약간의 퍼실리테이터 또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들을 좀 해서 교수님들이 계속 이걸 할 수 있도록 뭐 옛날에 이런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이 기술 창업 잘 됐던 것은 창고가 있어서 그렇더라. 아니, 차고가 있어서 그렇더라, 차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패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니까 계속 R&D를 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학이 교원들뿐만 아니라 학생, 지역사회 시민들에 대해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가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 공공기관으로서 대표적으로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창조센터 입장에서 조언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해 주신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뭘 조심해요? 뭐, 이렇게 저는, 뭐, 네. 저는 창업 생태계는 반드시 대학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진주에 경상대가 있고, 창원에 창원대가, 경남대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죠. 그게 저는 이제, 그거 없이 시리즈 A부터 투자하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 분야에 그 어느 수준에 된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가능하지 않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계속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학을 기준으로 계속 새로운 인재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창업하려고 하는 인재는 또 태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뭐 교수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연구원이 되고 싶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고 싶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 스스로 회사를 만들겠다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 선택도 훌륭하다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교수님이 계신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은 그 완전히 그렇지는 않거든요. 취업 못하는 경우에 차선이지 내가 삼성 가고 저 세라믹 연구원 가는데 내가 경험 없는데 창업에 뛰어들까 이런 거는 교수님들도 다 추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위험하지 어, 네. 않고 저는 저 박 교수님처럼 그런 마인드로 창업 생태계가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우분이죠. 대학이 그 학문의 요람에서 벗어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의 요람, 뭐 새로운 아이템을 끝없이 제안하고 그걸로 통해서 사업이 되고 또 다시 대학으로 가고 하는 이 아니, 모든 제가 첨언을 굴레의 하면 스타트업이 학습 과정입니다, 사실은. 학습과정. 그렇죠. 예. 도전했다 실패할 때 배우잖아요. 학교랑 상아탑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렇네요. 예.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대학이 최적의 환경이긴 하죠. 진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요. 제가 그 세라믹 기술원은 좀 다르게 기술원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무나 손들면 입주할 수 있는가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진주에 사실은 2015년에 진주를 이전하면서 당연히 뭐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도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지원해줘 갖고 내려온 게 아니고 서울에 있었던 땅을 팔아서 이제 온 거라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건물을 2층밖에 못 줬어요. 창업센터 건물을.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대비 여기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14개밖에 기업을 입주를 못해 시켰는데 그게 되게 지금 와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마련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쟁률이 늘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또 14개다 보니까 저희가 세라믹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장기간의 R&D와 그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참고 사실 미국의 각 독립주택마다 바로 옆에 차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탄생했다는 건 뭐 그건 진짜 사실이거든요. 네. 공간이 필요한 버틸 수 있는 공간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인큐베이터 그런 따뜻한 지향을 하면서 기업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육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단지 뽑을 때 정말 괜찮은 기업을 뽑아서 오랫동안 걸리는 걸로 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바로 직전에는 5대1이었는데 너무나 아까운 기업들이 네 군데가 다 안 되셔가지고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술 창업, 뭐 제조업 창업 이렇게 뭐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거는 어쨌든 지금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워낙 좋아지고 엑셀러레이터도 이제 탄생이 되고 그전까지는 뭐 투자라는 그런 자금들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지원 사업에 창업 지원 사업도 크지 않았었고 근데 창업 작업이 활성화되고 민간의 투자 영역도 되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세라믹 소재 쪽에 그런 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셨던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도 창업 투자를 받으셔갖고 창업을 하시려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의 아이템이 투자자로부터의 그런 투자를 받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소재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적용 분야가 A, B, C인데 그 이상 더 있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 예, 지역 가치가 되는데, 그게 약간 미달되면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들은 이제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일단 공간적인 인프라, 그 다음에 시설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세라믹 장비를 갖고 창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장비나 고가의 장비를 구축해갖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창업 지원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R&D라든지 세라믹 쪽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뭐 이쪽에 문의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진주란 주제로 스포트라이트 스타트업 시티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 가장 집중했던 기관은 이제 경상국립대였습니다. 대학을 기반으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계시고, 최근에 또 좋은 소식들이 대학 중심으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마무리 이제 박상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진주 창업 생태계의 창업가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네, 그런 마지막 멘트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진주가 좀 재미난 곳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정주 환경 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와 모임과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서 이 관계 때문이라도 여기 좀 있고 싶다라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성대 창업지원단에서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모임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결국 내가 여기에다 좀 마음을 붙이고 뭔가 좀 일을 도모해보고 싶네? 라는 시도들을 하도록 저희가 잘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윤현 수장님도 정년 퇴직 전에 이쪽에서 창업을 하셔서 저희 대학에 입주하시도록 제가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센터장님은 빼십니까? 네, 센터님 아, 말씀해 저요? 주십시오. 일단 센터는 창원에 계시니까요, 제가. 아, 예. 제가 이제 지금 대화 나눠보시면 알겠지만 지원 기관 사이에도 그 지원 정책이 있고 지원 방향이 있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경남도의 창업지원단 이재훈 단장님한테도 늘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허브라고 하잖아요. 저 경상 국립대도 허브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마 세라믹 기술원도 세라믹 기술 그 분야의 허브로 이렇게 포지션해가 중심에 서 계실 거예요, 생각이. 저는 이제 창업자를 중심으로 두는 게 맞고, 저는 그러려고 하면 기관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협력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남도가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그 경남도의 컨트롤 타워에 이제 중심에서 우리 기관들은 계속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각자 역할이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지금은 오버랩 데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이 갖도록 구체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네, 시간 자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바쁘신데 이렇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업 생태계를 소개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너무 가볍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포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드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뭐 속수들이 많은 얘기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진주나 창원 창업 생태계 든든한 이 지역으로 잘 버티고 네,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박인혜 수석님, 아,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